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정말 덥다고 제가 말을 하면서 배달을 했던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춥네요 라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정도로 추위의 강도가 나날이 세지고 있어요. 날씨가 확 추워지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나오는 파트너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디코를 계속해서 붙여줬는데 10시까지는 거의 수락을 해서 타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타다 보니까 금호동까지 갔다가 다시 10시쯤 돼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코를 탔는데, 오늘은 디코를 계속 붙여주는데 라운드리 안에서 코를 계속 주더라고요. 저야 땡큐죠. 확실히 가까운 데서 도니까 장거리 가는 것보다 금액은 조금 싼데 콜수로 보면 더 타니까 뭐 금액은 그렇게 확 차이는 안 나요.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다니는 피로도가 확실히 주네요. 4콜 정도 타겠더라고요. 멀티콜도 들어오고 하니까 추워서 그랬지 그런 단가적인 부분에서는 참 괜찮은 금액이었다 생각을 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여기서 눈까지 내리면 이런 날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이런 날들이 계속될수록 성수기인 거죠. 이제 성수기 철로 거의 접어든 것 같아요. 플러스 분들도 계시고 해서 자유로 뛰는 제 입장에서는 많지 않은 콜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처리 안 되는 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꽤 전화까지 왔었어요. 콜을 받자마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7,000원짜리 콜이었는데 거리는 좀 있었지만 추가 요금을 4,000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콜을 받자마자 전화가 왔더라고요. 배정 취소를 안 하고 완료 쳐주면 다음 정산일에 4,000원을 추가를 해준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냥 갔다 왔는데, 좀 멀어서 차도 막혀서 그랬던 거지. 그런 식으로 콜이 안 빠지면 그렇게 추가 요금을 내서라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원짜리 콜들을 안 받고 쓰면 어쨌든 추가 요금을 줘서든 어떻게 해서든 콜을 빼야 되기 때문에 콜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700원, 3,000원 이런 콜들이 계속 완료가 되고 하니까 쿠팡에서는 한번 밀어보는 거죠. 계속 누군가는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냥 아유 타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께서 그렇게 3,000원짜리 콜을 계속 쳐주니까 쿠팡이 계속 그런 콜들을 내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길래 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콜은 가야 되는데 그 콜을 안 뺀다 그러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쿠팡 입장에서는 금액으로 움직여야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추가 요금을 얼마 줄 테니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콜을 빼겠죠. 3,000원짜리 안 받고 멀티콜 4,000원대 콜 안 받고 하면 평소보다 콜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으로 타는 저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날이 추워지니까 그냥 계속 탔을 때만큼의 그런 수입으로 쭉쭉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좀 힘이 나는 것 같고요. 그런 기분이 들어야 이게 콜탈 맛이 나니까,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좀 추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생활하기에는 좀 추운 게 힘들 수 있는데 배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운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꼭 눈까지 오면 그게 좀 날린 거예요. 그런 날은 전 잘 안 타려고, 다칠 확률이 높아서. 그래서 한 콜당 12,000원짜리 콜도 생기고 할 텐데, 그런 날 뛰면 솔직히 수입은 되는데 위험을 그만큼 제가 안고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은 좀 쉬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 안 오고 바짝 추운 날, 이런 날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궁금했었던 게, 쿠팡을 이용해서 음식을 시켰는데 너무 멀어. 금액이 싸서 배달 기사분들이 그 콜을 배찰받질 않아요. 그 음식은 식당에 있을 거고 시키신 분은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실 텐데, 만약에 이게 끝까지 배달 완료가 안 되면 음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식당이 지는 건가요? 쿠팡이 지는 건가요? 어차피 배달 기사분들이야 픽업을 하지 않는 이상 책임질 거리는 없는 거고, 그럼 쿠팡이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식당에서 그냥 폐기를 하고 취소를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이번 콜도 갈 길이 먼데 이렇게 컥컥 안 뚫리네요. 회기에서 안암 왔다가 기름 유타운까지 가야 되는 콜이라서 좀 가야 될 거리들이 있는데, 이거 이쪽에 오늘 뭔 일이 있는지가 이렇게 안 뚫리네요. 아이고 답답해. 이 오토바이를 타면 이렇게 막힐 때 엄청 답답해요. 이제 드디어 아침 시간에는 조금 단거리 콜들을 달달하게 주시더니만 쿠팡 이치 퀵 배차를 하고 있네요. 장이동 갔다가 다시 수유역으로 와야 되는 그런 콜인데 멀티콜입니다. 거리상으로 퀵 배달하는 그 거리로 계속 멀티콜을 주네요. 6,700원 선에서 주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한데 어쩐지 아침에 좀 달더라고요. 또 이제 쓴맛을 또 봐야죠. 거리로. 이게
참 그래요. 택시도 기본 요금에 있고 거리당 가면 그 금액을 책정해서 지불하게 돼 있고 받게 돼 있는데, 뭐 택배도 마찬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가는 거리에 따라서 기본 요금에다가 붙여서 보내는데, 일단 그런 기본적인 요금이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다 알 수 있는데, 이 배달은 전날 같은 거리를 가도 오늘 금액이 다르니까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본 요금이 정확하지도 않고 거리당 요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투덜대는 소리만 나오는데, 이 돈이라는 게 돈의 기능 중에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쿠팡이나 배달하는 이 가격들은 어떻게 객관적 가치로 평가된 금액이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돈의 기능을, 돈이 우리를 치는 느낌이에요. 그 돈의 기능 외에 돈이 주인이 우리를 하인 부리듯이 지금 부리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죠. 쿠팡은 멀어도 그 가격, 뭐어도 그 가격, 커드 그 가격, 우리가 얘기하는 유배 가도 그 가격, 어떻게 된 게 뭐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야 되고, 이게 좀 재미도 있고 계속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점점 정이 떨어져. 물론 제가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 어떨 때는 이 돈의 수치로 매겨지는 가격하고 그 물건의 가치가 항상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피카소의 그 소의 머리라는 조형물이 있어요. 피카소는 원래 그림을 주로 그렸는데, 그 피카소 만든 조형물이 별다르게 다이아몬드 이런 귀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버려진 자전거 핸들하고 그 자전거 의자를 떼서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면 그냥 소의 머리 같아요. 핸들이 뿔이고 자전거 의자가 소의 얼굴을 형을 만들어서 그 소 머리 같은데, 그걸 경매에 올렸는데 280억? 거의 한 300억에 달하는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그럼 돈의 가격으로 따지면 조형물은 300억인 거잖아요. 거의 280억. 근데 그걸 낙찰해 간 사람은 그 금액을 내고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낙찰을 한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조형물이 이게 280억이라고, 나는 지금 이 대출을 가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게 280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더 한 것도 있죠. 화가 이름이 잭슨 펄럭인가? 하여튼 그게 세계적으로 최고 많은 금액에 낙찰된 물품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그 그림을 저는 실제로 본 게 아니라 그냥 봤어요. 인터넷으로. 얼마에 됐냐면 1000억이에요. 그게 1000억에 낙찰된 그림인데, 실제로 1000억이란 돈이 있는 것도 못 봤는데 숫자로만 계산을 해봤지. 근데 그 그림을 봐봤어요. 제가 이 추상적인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초등학생이 페인트를 그냥 막 뿌리면 이 그림이 나오겠다 싶은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게 이걸 1000억을 주고 낙찰을 한다고? 이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듯이 이 가격이라는 게 꼭 그 물건의 가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환산해낸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들이 왕왕 있어요. 특히 이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돈의 숫자로 환산된 가격은 일반적인 물건들, 대중적인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가격을 정해서 교환이 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흥정을 붙여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을 뿐이지, 환산된 금액이 진정한 가치를 매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배달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해외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어머니가 있는데 당뇨가 심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초콜릿을 하나 드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초콜릿을 하나 사서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초콜릿을 먹여드리고, 그러는 바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더 오랫동안 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치자고요. 그 이후에 친구가 해외에서 돌아와서 저를 만나서
아, 야, 너무 고맙다. 그날 너 아니었으면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다. 진짜 너 덕분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같다. 너무 고맙다. 아, 이 정도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또 그래, 너무 고마워서 밥 한 끼 살게.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 너 근데 그날 일을 얼마큼 못한 거야? 어머니 너 1시간에 뭐 15,000원 번다고 했어서 한 6시간씩 해가지고 9만원. 근데 내가 또 10,000원 보태서 10만원 너 줄게. 받아. 그리고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일을 하면 1시간에 만약에 15,000원을 번다고 해서 6시간 해서 9만원인데 10,000원을 더 해서 10만원을 주면 내가 그날 한 일에 대한 가치는 9만원으로 해결이 되는 걸까요? 제 마음이 기분이 참 좋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게 1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친구를 좋아하고 그 어머니한테 가야 된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 하던 이런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달려가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그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나의 가치를 유한한 돈의 가격으로 친구가 나한테 10만 원을 줬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아마 되게 기분이 상하고 진짜 학을 띨 것 같아. 그 친구한테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돈의 가격과 가치는 이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외국에서 내 사람의 장기를 다 떼서 팔면 4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뭐 쓸쓸한 얘기인데 외국에서 그런 조사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 떼서 팔면 4억 정도 나오는 걸로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럼 제 가치는 4억밖에 안 되는 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4억 정도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가족에게 사망하셨으니까 한 달에 얼마를 버셨으니까 평생 기대수명을 얼만큼 해서 그 곱하기 해서 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합의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의 가치는 누구의 실수에 의해서 죽게 된 건데 결과에 따른 가치는 그 총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불하면 합의가 되는 그런 객관적인 문제냐는 거죠. 만약에 가장이었다면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아빠의 따뜻한 정이라든가 사랑 이런 것들이 그만큼의 돈의 가치로 환산이 되냐 이거죠. 돈이 아무리 돈 한다고 해도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돈이 아무리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적어본다고 치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두 개의 질문은 다른 질문인데 답은 비슷한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랑, 우정, 의리, 계절, 햇빛, 공기 이런 것들은 다 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답들을 써놓고 비교해보면 두 개의 질문들에 다 속하는 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이 정말 정확한 것 같은데 변동성이 심한 것도 돈인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가 나는 모든 가격을 안다 하지만 어떤 것의 가치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가치와 가격은 다른 것 같아요. 유명한 성악가를 꿈꾸는 친구가 친구의 결혼식 날 그 친구의 결혼식을 너무 축하해주고 싶은 나머지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실기시험을 볼 때보다도 더 신경 쓰고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러준 그 친구에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야 무슨 축가도 불러줬는데 축의금까지 냈니 그러면서 그 축의금을 돌려주면서 여기에 좀 더 넣었어 라고 딱 하는 순간 그 돈을 받는 그 친구는 물론 내 스스로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됐고 나에겐 이득인데 기분은 썩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친구에게 성악으로 그리고 나의 재주죠. 그것도 하나의 성악이 나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심성의껏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걸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무한한 가치였었는데 그 돈의 가치로 축소시켜버린 그 친구의 마음이 물론 그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돈의 이 환산된 가치는 진정한 가치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배달을 할 때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면서 배달
배달을 해서 맨날 술 먹고 자기가 필요한 마약이 있어서 마약을 사고 하는 거랑, 저는 이 일을 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따뜻한 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 배달을 하는 거랑 그걸 비교했을 때, 돈은 그 마약을 하는 친구가 더 미친 듯 달리고 해서 이 배달에서 받는 돈이 더 많을 수는 있지만, 그 일에 대한 가치는 그 사람이 일한 것보다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가치 있고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 일이 힘들고 누가 봤을 때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내가 이 일로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이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일을 해서 돈을 벌 걸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남들이 나한테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물어본다 그러면 한 달에 500점 더 버니까 이 일의 가치는 500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마음가짐이고 이 돈으로 어떻게 쓰이냐가 지금 하는 일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지, 또 그 가치는 진짜로 그리고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은 그냥 교환하고 일반적인 걸 가격을 매겨서 교환할 때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거지, 이 돈이 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Money is the best servant, the worst master. 로마가 망했을 때 귀족들이 스스로 옷을 입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노예들이 자기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노예들이 없어지니까 귀족들은 자기들이 입어야 될 옷들을 스스로 입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돈도 돈이 없어도 내 주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있어도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돈이 있을 땐 무한하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가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돈이 없어지는 순간 못하는, 돈의 최상은 하인이고 돈의 최악은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었었는데요. 돈이 주인인 양 생색을 내고 있는 요즘 시대인 건 맞는데, 그런 시대에서 내가 그걸 부정하고 강력하게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족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또한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는 면들도 꽤 많아요. 남들과 자꾸 비교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내가 만족하고 있다가도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이웃들이 하는 걸 보면 저 또한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만족해 하고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것도 좀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스스로 무리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실행이 답이라고, 그 실행하기까지가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안 하고 살 때보다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돈 얘기를 하게 또 되네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그냥 막 떠들어댑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는 거의 한성대역 근처까지 가 있었는데, 돌다 보니까 창동까지 와 있네요. 그래도 우리 동네까지 와 있는데, 좀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시 그쪽 성신여대 쪽으로 넘어가 있을 수도 있고 국민대 앞에 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쿠팡이 츠킥 얘는 이렇게 제가 정해놓은 구역이 있으면 그렇게 끝에서 끝으로 거의 갔다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참 춥네요. 오늘 다른 배달 기사분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춥지만 어떠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끝까지 안전하게 배달하시자고요.